결혼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뭐 통과는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원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 받고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발의를 하니까 야당 쪽에서 반대를 좀 했었죠. 뭐 부자 감세냐 뭐냐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으면 당연히 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뭔가 좀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결혼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해주겠다. 저는 이런 게 좋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제시를 했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했지만 또 본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책으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정책으로 대결하다 보면은 논의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야, 우리 이러면은 상증세가 너무 오래됐다. 이게 바뀐 지가 정말 몇십 년, 한 20년, 30년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상증세 과표도 좀 바꾸고 세율도 좀 한번 뜯어보자. OECD 수준하고 비교해봤어. 이런 걸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가져왔습니다. 조세금융신문에 나왔고요. 아, 뭐야 이거? 이지한 기자님이 23년 8월 31일 날 작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9월 1일이거든요.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루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고요. 이제 발의했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는데, 이걸 발의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야당 신동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대요. 저는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당하고 정부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야당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해가지고 대신 이제 치열하게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그러려고 정기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세비를 받고 활동하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내년에 또 총선에서 또 그에 따라서 표를 받고, 이런 게 바람직한 어떤 정치 문화가 아닌가.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도한 예식 비용과 혼수 비용이 혼인을 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자, 발의한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서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말 인구 감소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서도 굉장히 최하인데 0.73인가요? 7군가요? 그러죠? 서울만 놓고 보면 0.5군가 그래요.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당은 혼인하면은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가지고 직계 존속, 직계니까 내 위로 부모, 조부모, 뭐 외조부모 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액공제 100만 원 해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이때 거주자는 조정대상 지역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소지를 두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득금액이 7,300 이하 또는 총급여가 8,800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공동 발의했고 다 이제 야당에 계신 분들이 하신 거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 뭔가 이렇게 발의를 하니까 야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최종 통과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예,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뭐 안타깝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근데 고맙게도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발의해 줬대. 그럼 내가 100만 원 세액공제라는데 내가 얼마 혜택 받냐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봐가지고 금방 알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모르시잖아요. 자,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면 그냥 1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액공제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그러면 세액공제가 뭐냐? 자,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에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인데 좀 약간 보시면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이 개인 명의로 뭔가 돈을 벌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양도와 퇴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 따로 빼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2개는 뺍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커피숍 같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 연금, 기타 이렇게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기타로 그냥 넣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장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근로소득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는 종합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그냥 끝냅니다. 이제 너무 깊숙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제가. 자, 그런데 내가 직장인인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내가 퇴근하고 나서 탕후루 가게를 하고 있다. 요즘에 탕후루 인기 많죠. 그래서 주말에 그리고 퇴근 후에 열심히 내가 탕후루 가게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2개를 더해버려요. 더해버린 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과세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게 아니고 5월달에 내가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홈택스에서 하시든지 세무서 가시든지 아니면 세무대리인, 세무사님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종합소득금액이죠. 내가 더한 게 있어. 비용을 빼. 그러면 소득금액이에요. 이 소득금액에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을 빼주는 거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공제라는 말은 빼준 거다. 근데 앞에 소득공제니까 소득금액을 공제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과표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주거든요. 지금 6에서 45인데 이거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이 뭐냐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액 이꼴 세금. 자, 이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게 있는데 그게 세액공제 세액감면이에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럼 세액공제 어디서 들었죠? 여기. 세액공제. 자,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냥 그 세금 그 자체를 그냥 빼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그 자체를 빼줘버리니까 100만 원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5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빼니까 내가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 이익 보는지 딱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가끔 가다가 소득공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공제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소득금액을 100만 원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금액을 100만 원 빼준다고 했을 때 내 세금이 얼마가 줄어들 거냐? 이거는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율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알면 되게 재밌어요. 자,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표가 있고 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있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1번이 소득공제, 2번이 세액공제. 자, 소득공제 먼저 100만 원 해볼까요? 소득공제 100만 원을 뺐을 때 이때 세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다. 그러면 얼마 빠지는 거예요? 10만 원 내가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10만 원이. 왜냐하면 내가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10%니까.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세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 구간이다. 그럼 100만 원에 40% 곱하니까 내가 줄어드는 세금은 4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액공제 100만 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이 그냥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로자 입장이에요. 소득공제 100만 원이 유리해요? 세액공제 100만 원 유리해요? 당연히 세액공제 100만 원 유리하죠. 난 100만 원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결혼하면 그냥 100만 원 자체가 세금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걸 만약에 신동근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다른 분, 이걸 발의하신 분들이 소득공제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하면 결론적으로는 고소득자가 유리해요. 자, 왜 그래요? 소득공제를 하면은 내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금액이 세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0% 세율 구간인지 40% 세율 구간 있을 때 누가 더 고소득자예요? 당연히 40%지. 그래서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면은 이걸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로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소득자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세액공제로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하자면은 과거에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은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 소득공제였다고요. 1인당 뭐 150 소득공제 빼고 2명 되면 뭐 300만 원 되고 이렇게 빼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세액공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계산해보면은 평균적인 적용 금액이 24% 구간이었는데 100만 원에서 24 하면 24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녀 세액 공제가 15만 원인가 해가지고 오히려 전체 내가 세금이 빠지는 게 더 불리하게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는 소득공제였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일반적인 연봉 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더 오히려 손해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만히 있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야당에서도 정책 대결을 좀 하는 것 같다.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발의하신 분들이 세액공제를 하는 건 너무 잘했던 것 같다. 소득공제보다는.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된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계산하거나 그런 과정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고요. 재밌고 세금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뭡니까? 오늘의 결론은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통과가 안 됐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당과 야당이 좀 이렇게 정기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 그리고 합치, 토론, 논의 좀 이런 걸 하면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렇게 정치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겠다는 제 일반 개인의 소시민의 마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